상세한 사전 설명 자료들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배포드리는데요. 이렇게 진행되는 창호회사 국내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실측 의뢰를 가게 되면 저희가 실측 스케줄을 잡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고객님 댁에 방문 실측하도록 됩니다. 설치할 때쯤 한 1, 2주의 시간이 흐르면서 고민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하다 보면 터닝도어를 급하게 추가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갑습니다. PNS 창호 남인석입니다. 오늘은 PNS 창호를 선택을 해주시고 나면 저희가 현장 방문을 드리는데요. 현장 방문 전에 배포되는 소개, 설명 자료가 있는데 오늘 그 설명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잘 숙지를 하셔야 창호 교체 시에 혹시나 내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실수로 잘못 발주가 되어 현장 도착했을 때 당황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죠. 저희가 PNS 창호 다이렉트, 즉 모든 공정을 직영으로 직접 하다 보니 상세한 사전 설명 자료들을 저희가 직접 경험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배포드리는데요. 이렇게 진행되는 창호회사 국내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호 교체 시 중요한 현장 실측 점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PNS 창호 다이렉트여야 할까? 본사 직영 시공이고요. 완성창 제작, 납품 직접 하고요. 보강제의 이런 특장점들을 잘 살려서 끝까지 넣는 이런 중요한 공정들을 아주 FM적으로 잘 지키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PNS 창호 다이렉트만의 플로어 차트를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스텝 1으로 본사에서 가견적을 받습니다. 노후 창호를 교체하시는 분이라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홈페이지 혹은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서 상담을 하셔서 가견적을 드리게 되고요. 가견적을 받아서 내가 생각했던 예상과 맞아서 실측 의뢰를 가게 되면 저희가 실측 스케줄을 잡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고객님 댁에 방문 실측하도록 됩니다. 방문 실측을 해서 가격도 만족되고 창호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도 결정이 되고 나면 계약이 되고 그 계약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장에 창이 제작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스텝으로는 시공을 하게 되고 시공을 하면 미세한 잔손 보기 AS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챙겨드리면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자료의 핵심이 되는 가견적이 만족돼서 실측을 의뢰하셨고 실측 스케줄이 정해져서 실측 가기 전에 고객님이 보셔야 될 자료거든요. 고객님이 이 자료를 보셔야 우리 집에 창 종류가 어떤 것들이 설치되고 어떤 위치에 어떤 유리의 조합들로 구성되어야 되고 터닝도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도 이 자료를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실측을 가기 전에 이런 자료가 배포가 되면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장 점검입니다.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서 인테리어 부분적인 것들을 어디까지 하실 건지 혹은 인테리어 없이 창호를 하실 건지에 따라서 저희가 마감의 방식과 창이 앉아야 될 설치 위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창호 공사의 시공 일정까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교체 전 현장 사진인데요. 창호, 창세트 교체 수량을 체크를 합니다. 1번부터 2번, 발코니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내창도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어떤 분들은 내창에 방 1은 남겨두고 2만 하겠다. 예산에 맞춰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창을 교체하면 이게 쉬울 수 있지만 부분 창 교체를 하신 분들은 혹시나 A를 남겨두고 B를 하겠다 했다가 또 대화 중에 B를 하고 A를 대려 남겨두겠다. 실물이 들어왔을 때 고객님이 혼돈스러워서 내가 A라고 선택했나? B라고 선택했나? 이런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창세트의 교체를 어떤 걸 할 건지를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창호 외에 기타 사항들도 체크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호 실측인데요. 창호 실측은 물론 저희가 합니다. 그 현장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마감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실측의 난이도도 좀 있고 한데요.
또 대부분의 골조가 노후 아파트다 보니까 예전에 지어졌던 골조의 이런 사이즈들도 또 면도 정확치 않아서 저희가 체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상중하로 해서 3중으로 실측을 해서 체크를 하고요. 또 내측에서 3중으로 쟀을 때와 외측에서 3중으로 쟀을 때 또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창 사이즈를 만들 건지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제품 선택입니다. 창호를 어떤 창을 할 거냐. 창틀의 사이즈도 있죠. 기본으로 가는 123mm, 230mm가 있는데 마감면에 따라서 때로는 250mm가 필요할 때도 있고 확장이 된 상태에서 마감 단열이 많이 붙으면 최고 저희가 290mm까지 창호를 선택하는데 이럴 때 창호의 종류와 형태 등이 결정이 되고 또 주 사용 핸들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핸들 방향이 되겠죠. 또 핸들 종류에 있어서도 뭐 고정 핸들도 있고 뭐 락킹이 되고 이지 오픈이 되는 이지 오픈 핸들이 있습니다. 유리 종류는 또 많죠. 고객님이 선호하는 그런 종류의 유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위치별로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유리의 조합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충망, 미세 촘촘망이나 스텐망 혹은 요즘 많이 하는 방범 방충망, 안전 방충망 이런 것도 선택이 될 수 있겠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발코니 하부 타일은 대부분 노후가 돼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깨지고 또 이번 기회에 또 깨끗한 흰색 타일로 원하셔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몰딩, 창호만 교체할 때는 이 몰딩이 필수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고 저희가 상담 갔을 때 아니 나는 추가비 드니까 싫어서 몰딩은 안 할게요 했는데 저희가 암만 설득을 해도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창만 계약합시다 했다가 공사 끝나고 나서 몰딩이 없는 상태로 마감이 안 되거든요. 너무 보기 싫거든요. 그러면 그때 돼서 아유 몰딩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미처 자재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당일날 조치를 못 해드리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몰딩이 왜 필요한지를 또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보양. 거주 중에 하시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또 보양입니다. 어떤 분들이 뭐 나는 짐 많이 없고 보양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양비 30만 원 빼주세요 라고 했다가 공사한다고 출입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바닥 스크래치가 왜 이렇게 많이 났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거주 중에 하시면 무조건 보양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춤, 몰탈 사춤이 필요한 이런 공간은 다른 인테리어를 토탈에서 하지 않으면 옵션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단열재 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기타 사항으로는 창호 시공 과정이나 창호 마감 공정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현장 점검인데요. 인테리어 유무와 시공 일정입니다. 현장 인테리어 공정별 공사 유무 확인이 창호 교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거를 하고 설비, 전기, 샤시, 목공, 욕실, 타일, 페인트, 바닥, 도배, 조명, 가구, 필름 이런 식으로 전체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이 많은 공정을 하게 되는데요. 유무에 따라서 창호를 언제 어떻게 설치하고 마감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고객 정보 및 현장 주소 확인입니다. 때로는 아드님이 상담을 하시고 시공 현장은 부모님 댁에 시공하고 또 당일날 연락 가능한 분이 부모님이 거주를 하시면서 현장에 계시면 또 연락처를 그날 현장에 계실 분 연락처를 하게 되고 현장 주소도 명확하게 동호수 실수 없이 체크가 잘 돼야 되고요. 건물 구분에 있어서도 뭐 빌라냐, 주택이냐, 아파트냐, 또 나홀로 아파트냐, 아니면 대단지 아파트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또 신고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거주 유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주 유무에 따라서 보양에 대한 옵션은 또 필수적으로 선택과 미선택이 되는 거고요. 층수에 따라서 저희가 또 양중에 따른 사다리차나 거리 이격에 따라서 또 스카이를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외의 상황들을 전체 체크하는 게 이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창호 공사, 시공 일자 확인인데요. 이게 창호만 공사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느 날 해주세요 하면 그냥 들어가서 그 사전에 물건만 창 주변과 한 1.5에서 2m 정도 이격을 두고 띄워주시면 저희가 공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인테리어 전체를 계획하고 계시면 창호 이전에 있는 공정이 딱 하나 있거든요. 철거인데요. 철거를 예를 들어서 3일을 계획을 했는데
철거업자와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갑자기 창호 일정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는 없지만 창호가 또 제 시간에 설치가 되어야 후공정들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창호 일정에 정확하게 맞도록 설치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 외에 뭐 현장에서 특이한 사항들이 있으면 고객분의 이런 요청사항 우리 집은 이쪽은 이렇게 마감을 해달라. 내가 그 옆에 뭘 설치를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창 외에 내용들이 있으면 현장 점검할 때 충분히 저희 어드바이저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모든 것들이 반영된 창호 제작 사이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면 창호 교체 전 현장 사진을 찍는 걸 필수로 하는데요. 창 세트 교체 수량 체크를 합니다. 전체 창이 14개인데 그 중에 10개를 하시는 분도 있고 14개를 전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체크가 정확하게 고객님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실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은 창호 외에 기타 사항 고객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마감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때 공유가 돼야 됩니다. 창 세트 교체 수량은 뭐 간단합니다. 거실창, 뭐 발코니 창, 뭐 분합창, 방창, 뒤쪽 발코니 창 등등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정집에 가면 형태는 다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터닝 도어가 있는데요.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러한 계구부에 터닝 도어가 없죠. 이런 구간에 대부분 터닝 도어를 설치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전에 이런 자료가 공유가 안 되고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당일날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 부분 터닝 도어 괜히 돈 들어가는데 안 하고 싶다라고 하셨다가 설치할 때쯤 한 1, 2주의 시간이 흐르면서 고민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하다 보면 터닝 도어를 급하게 추가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집에 여기에 요즘 근래 짓는 아파트처럼 터닝 도어를 해서 약간 단열의 효과도 있으면서 좀 인테리어 마감적으로도 쓰고 싶다라는 것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뒤쪽 발코니 같은 경우에 픽스 장을 뭐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이런 것들도 결정을 돼야 되고 여닫이창 유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주창으로 쓸 거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주창으로 쓸 거냐 이런 걸 또 결정해야 됩니다. 창호 외 기타 사항으로는요. 가정 내 보면 가스, 에어컨, 배관이 많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배관의 위치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보통 이런 곳은 통바로 해서 계구부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드리는데 이런 거를 혹시나 위치 변경을 하실 건지 이런 것도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전체 창 세트를 만드는 창 사이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엔 난간대 및 양중 확인. 여기 같은 경우 난간대가 있는데 저층부인 것 같아요. 도둑 침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철거가 돼야 되는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철거 후 다시 설치해 쓰실 건지 아니면 그냥 철거체로 할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가구 확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발코니 창에 이렇게 물건들을 보관하려고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시는데요. 세월이 오래되다 보면 대부분 이런 데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쓸고 토마토도 파손이 되는 그런 컨디션들이 많아서 철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혹여나 가끔씩 이거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때로는 살려질 수도 있지만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노후되고 이게 결로 습기에 의해서 노후가 돼 있다면 창틀 철거 시에 이것도 같이 부셔지거든요.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건 사전에 저희가 안내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창 설치를 하다 보면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 발코니 창 부위가 사실은 발코니 창 합법화 이전에 외부의 형태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창이 걸릴 자리가 원래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가 이렇게 간섭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 노후 창호 교체에 있어서는 창틀 폭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슬림하면서 기능을 다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또 있는 거거든요. 골조가 보통 100 혹은 또 100도 안 되는 그런 현장들이 많은데 이 골조의 100 사이즈에 앉으면서 창은 26mm 로이 유리를 들어가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123mm를 써서 이런 보도 피해가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데 그것도 안 되는 현장이 있으면
그때는 또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도록 됩니다. 기타 철거 유무 확인, 이렇게 방범창이 있는데 이걸 철거를 할 건지 유지를 할 건지 이날 상담할 때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창호 실측인데요. 상중하, 삼중 실측 체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부, 외부 실측 체크입니다. 창을 실측할 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창에 설치되는 그 개구부의 골조가 상하 좌우가 정확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창 실측을 할 때 상부, 중간, 하부 이렇게 세 군데로 실측을 하게 되고요. 그 차이 나는 치수만큼 확인을 해서 어떤 치수로 제작 사이즈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HV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 중간, 끝단 이런 식으로 세 군데를 재서 골조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 비스듬히 돼 있다 하면 낮은 점을 기준으로 10mm 빼서 이렇게 저희가 치수를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꼼꼼히 실측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실측하는 것보다 아마 실측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그러나 창의 품질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상중하, 삼중 실측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내외부 실측 체크인데요. 안과 밖에 골조가 틀리다 보니까 안에서 쟀던 것과 밖에 쟀던 거를 확인을 해서 마찬가지로 창호 사이즈를 결정을 해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 내용에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제품 선택에서부터 다시 한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 참고 많이 하셔서 좋은 창호 설치하시는데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